안녕하십니까. 리얼머니TV의 정팀장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꼭 당신이 사셔야 되는 코인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이 너무 느리게 움직이니까 내가 어차피 비트코인 올라가면 다른 코인도 다 올라가니까 다른 코인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비트코인도 변동성이 큰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마약에 중독이 됐는데 뭐 이런 담배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주식 시장이 변동성이 적어서 비트 왔다가 비트도 작아서 이렇게 도지코인 막 이런 데 가시면 사실 굉장히 조금 위험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무조건적으로 오르는 자산은 사실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내가 리스크랑 그에 대비하는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제 리턴이랑 정확히 예전에 해보셔가지고 사실 투자하는 게 진짜 투자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비트코인에 좀 투자하시는 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저는 이제 한번 올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흡성대법 한번 할 거거든요. 그때 저번 시간에 예, 말씀하셨던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나머지 애들 벅벅 떨어지면서 오르는 이 흡성대법 한번 맛보시면 비트코인을 사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게 사실 일어났던 일인데 네. 지금 코리애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흡성대법은. 네네, 예. 근데 이게 진짜 흡성대법 한번 보시면은 내가 비트 안 사고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네, 비트 오늘 한 10에서 20%는 꼭 사는 걸 네 추천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그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예, 설명해 주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이 인플레이션이 올 때를 대비해서 1, 2%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보관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이 빌 밀러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물질 대사와 가까운 자연의 진리와 가까운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렇죠. 보시면은 원래 이 패드가 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2%로 해가지고 2% 미만으로 유지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 이래가지고 하여튼 인플레이션은 2% 살짝 넘어도 괜찮아. 평균이 2%만 돼. 이렇게 하면서 2%를 지금 조금 넘게 유지해도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오르는 건데 그러면 이게 평균이 한 1년 평균으로 보는 걸까 아니면 그 6개월로 기간이랑 그런 거는 일단 설명 안 해줬고 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예. 조금 무섭더라고요. 약간 네, 보통 6개월이나 이렇게는 짧게는 안 보죠. 한 1년에서 2년 정도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무조건 지금 어디 투자해야겠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될 때고 그다음에 또 CPI가 미국에서 이번에 4.2%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오고 이게 또 계속 높게 될 거라는 의견도 꽤 많거든요. 맞습니다. 뭐 엄청 유명한 이 레리 서머스도 뭐 이렇게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 표현하면서 굉장히 지금 대체 자산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25일 날 그 코인데스크 기조 연설 나와가지고 네. 나는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살짝 반등했죠. 조금? 네. 땡큐 레이 달리오. 네. 고맙다. 아무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에서 7.7만 BTC를 이 대형 투자자들이 샀어요. 하여간 개미들이 판 거 다 죽어갔네요. 예, 그래서 이 주황선이 평균 가격인데 12개월 평균 가격인데 그러니까 기관들이 샀던 가격쯤 오니까 엄청나게 지금 매수세가 폭발된 거고 네. 이게 이제 지지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 좀 후발주자로 들어온 애도 많아가지고 평단이 높은 애도 많았잖아요. 네. 걔네들은 이제 다 이제 평단 낮췄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만에서 3만 5천 달러가 지지선이 될 거라고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 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일단 첫 번째로 이 희소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어차피 2,100만 개로 이게 한정돼 있으니까. 네. 이 가격이라는 건 사실 희소성이랑 이제 유틸리티라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는 게 큰데 이 비트코인이 희소성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 이제 미국인데 이거는 GDP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네. 1970년을 기점으로 이제 임금은 증가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네. 근데 이 GDP가 뭐냐면 이제 투자랑 소비랑 그다음에 순수출이거든요. 네. 이 소비랑 수출은 사실 임금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럼 투자를 해야 되고 이 투자라는 거는 기관이나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팽창적인 경제 정책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화 완화적인 정책은 금융자산 쏠림 현상을 유발해요. 네. 돈을 많이 풀어버리면 이게 원래 돈이 돌아야 되는데 안 돌고 금융자산을 쏠리니까 이 통화 유통 속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편의점 가서 1달러 주고 뭔가 샀어요. 그리고 1달러를 그러면 알바생이 돈 번 거고 그러면 택시를 타고 그럼 그 택시 기사가 이 주유를 1달러 하고 그러면 1달러 해서 나의 1달러가 GDP 3달러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 돈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돈이 지금 못 돌고 있다.
응, 아니 난 투자할 거야.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새로 공급된 화폐가 실물 경제로 흘러든 대신에 금융자산을 매수하는 데 쓰였다. 맞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또 돈을 어찌나 푸는지 2008년 리만 이후에 1차, 2차, 3차 양적 완화하고 이번에 코로나 때 팍 돈을 풀었어요. 그래서 전례 없는 통화 정책 때문에 이러한 급격히 팽창하는 상황에서 가치저항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유용하다. 그래서 많이 올랐죠. 네. 여기 지금 패드 자산 보면 2008년 리만 때 1차, 2차, 3차 때 풀었던 돈을 1년 만에 팍 풀었어요. 참 보기만 해도 왜 나는 돈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 가치는 어디서 오는 건가? 비트코인 가치는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이에요, 비트코인은.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금과 같이 이제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사실 이러한 건 절대적인 근거라고 보긴 어려워요, 참고로. 네. 일단 상대 가치 평가법이라는 걸 할 건데 다른 자산들과 비교하는 건데 폴트 존스가 한 거거든요. 네. 일단 금융자산, 현금, 금, 비트코인을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가지고 점수를 매긴 거예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이미 있는 거고요. 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총점이 지금 제일 나와서 비트코인 제일 별로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점수, 자, 금 대비 얘가 60% 정도죠. 근데 시가총액은 뭐 거의 1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지금 이게 지금 약 1조 달러 봤을 때. 그리고 여기 금융자산이 71점인데 43점이잖아요. 한 60%밖에 안 되는데 12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설명할 건데 비트코인이 점수로선 최하위이지만 총점은 이제 금융자산이 60%인데 1200분의 1 가격은 금에 비해서는 1.5배, 금은 1.5배인데 비트코인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6배, 60배나 뛰어요. 너무 저평가다. 네. 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폴트 존스는 매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가치를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선제적인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요 공급 분석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고정돼 있죠. 맞습니다. 일단 활성 자산. 아까 제가 이더리움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이제 1년 이상 보관을 홀더하고 투기자 90일 동안 한 번이나 거래한 걸 투기자라고 하는데 그걸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관자가 사면은 가격이 떨어질 때예요. 네. 그리고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보관자가 팔고 이러한 구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온체인 데이터는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실제로 이 고점대를 보시면은 이 팔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네. 팔기 시작하고 좀 지났을 때예요. 팔기 시작하고 1년 있다가 고점이 왔고요. 여기는 팔기 시작하고 2년 있다가 고점이 왔어요. 지금은 팔기 시작하고 지금 한 9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네. 지금 고점이 올 때는 아직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도 일단은 뭐 리스크는 조금 있을 수도 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장기 투자자들이 매수로 다시 돌았었어요. 네. 이 가격이 급락했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세 반등이 와야지 뭔가 고점을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않나 싶고요. 자, 그리고 이 실현자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설명드렸는데 MVRV라는 건데 네. 이 마지막으로 전송됐을 때 가격, 트랜잭션 일으켰을 때 내가 샀다고 그냥 원가로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의 시가총액하고 옮겼을 때 가격하고 이걸 MVRV라 그러는데 이게 1이면은 시장 가격이랑 내가 산 가격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야죠. 예, 그래서 보통 1에 가까워지면 매수 기회가 열리는 것으로 보는데 보통 이 초록 색깔이 이게 1미치거든요. 네. 보통 이때 샀었으면은 뭐 올라갔겠죠. 근데 이때는 뭐 다 공포에 질려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못 샀고. 그렇죠. 예. 하지만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다 샀죠. 그리고 뭐 공포가 이렇게 1년씩은 해버리면 뭐 어떻게 삽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죠. 대부분 예.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무섭지만 분할 매수해서 사시면 괜찮고요. 네. 근데 최근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MVRV를 보면 사실 1까지는 안 와요. 왜냐면 안 오냐면 이게 대세 상승장에서는 1까지 다 안 오거든요. 맞습니다. 13년에 급락 50% 이상 급락했을 때도 1까지는 안 왔어요. 지금도 사실 그 정도 상태고요. 그러면 대세 상승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예. 봐도 되겠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판단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둔 게 단기 투자자의 MVRV거든요. 네. 단기 투자자들의 MVRV가 1 정도 왔을 때가 항상 매수기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수기에 장기 사이클이 대세 상승 사이클이 끝나는 시기는 아니지만 매수의 기회인 사이클이다. 지금 여유 자금 있으신 분은 조금씩 분할 매수도 괜찮다. 그렇죠. 그리고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도 봐야 돼요. 네. 왜냐면 내가 거래소에 비트코인 보내는 거 왜 보내겠어요? 팔아먹으려고. 팔려고 보내는 거죠. 실질적인 공급량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 팔고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 때 이렇게 사고. 네. 그 다음에 그럼 오를 때 떨어지고. 실제로도 보시면은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 거래소 보관량이 떨어지고 거래소로 보내니까 가격이 또 떨어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온체인 데이터는 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수요 기반도 봐야겠죠. 네. 뭐 1일 활성화 주소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성장세를 볼 수 있는 좋은 가늠자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일 활성화 주소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상승될 확률이 높다. 네. 꼭 연관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죠. 그러면은 가격도 오를 것이다. 네. 그리고 고래도 봐야겠죠. 고래도 또 마찬가지 홀드랑 비슷합니다. 그냥 가격이 떨어질 때 사고요. 올라갈 때 팔죠. 왜냐면 올라갈 때 얘네들이 한꺼번에 팔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많이 가졌으니 그러면 시세가 네. 왜곡이 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평가할 수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 생산 단가. 네.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은 전력 소모가 들겠죠. 그게 한 20% 정도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장비도 사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채울 단가가 지지선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초록 색깔일 때가 이때 채굴을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절대 안 팔겠죠,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저점이고 이거랑 MVRV랑 합쳐가지고 보시면은 저점 잡을 때 좀 유용할 것 같고. 네. 그러나 너무 이것만 믿으면 안 되신 게 전부 저점을 무슨 2년 동안 주시고 뭐 1년 주시고 이때 뭐 저점 1년 주셨는데 저점 또 50% 떨어지고. 그러면 멘탈 나가는 거예요. 예, 사실. 그러니까-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50% 떨어지면 진짜 네. 지옥이잖아요, 그건. 지하실에 지하실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MVRV랑 참고하셔서 같이 평가하시고 분할 매수 꼭 하시고. 아니면 상승장일 때만 투자하면 되잖아요. 또. 그렇죠. 상승장일 때만 투자하시면 되고. 상승장이 지금이죠.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채굴자들 아직 플러스 수익 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이 아직 안 끝났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 전례 없는 통화 정책, 경제 위기 이러한 것을 보험 차원에서 비트코인이 점점 주목받고 있거든요. 미국 계속 돈을 풀잖아요. 계속 돈을 풀어요. 네. 계속 상하원에 계속 넘기고 돈을 풀고. 그래서 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실질적인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자산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 자산이 된 거란 소리죠, 이미. 네, 실제로 비트코인을 편입하는 기업도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도 이제 한 명씩 계속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사실 뭐 적정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신뢰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재의 역할은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렇죠. 이런 무형 자산들을 사실상 뭔가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뭔가를 딱 정해서 이 가격을 딱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걸 참고하셔가지고 뭐 적당한 가격을 스스로 산정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미술품 같은 것도 솔직히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거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뭐 작품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으니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방금 고우 잘 말해주셨는데 고우가 죽기 전에 그거는 휴지 조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고우가 죽고 나서 아 이거는 정말 희소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충분히 예술품과 같이 이제 될 수도 있다. 네. 예술품도 지금 뭐 3, 400년 됐잖아요. 이제 이게 가치화된 게. 네, 비트코인도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하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머니TV의 정팀장. 김프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